세조실록 1권 세종 1년 6월 11일 을미어 첫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세조가 우의전 한악 좌찬성 이사철 우찬성 이계린 좌찬찬 강맹경 등과 더불어 의정부로부터 대굴로 나아가서 병조판서 이계전 이조판서 정창손 호조판서 이인손 형조판서 이변 병조찬판 홍달손 참의 양정 승지 등과 같이 빈층에 모여 의논하기를 해빈양씨 상궁박씨 금승대군 이유 함남군 이여 영풍군 이전 동지중추원사 조유래 호군 성문치 등이 난역을 도모하여 이에 참여한 일당이 이미 많았으니 가볍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합사에 개청하기를 금승대군이 저는 이를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사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후히 정을 베풀면서 다시 해빈 상궁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 양모 의빈으로 하여금 해빈궁으로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그 유모 총명 등을 시켜 은밀히 상시 왕래하여 왔고 유도 또한 왕래하였으며 또 상궁에게 계집종을 주고는 서로 통하며 안부를 전하여 왔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남군, 영풍군 및 정종 등과 더불어 해빈 상궁과 결탁해서 문종조 때부터 국내에서 마구 권세를 부려와 그 불법한 일은 이루 열거할 수 없습니다. 또 대신들과 종신들의 의논을 가리지 않고 독단하여 의빈의 친척인 박문규의 딸과 또 유의 처족인 최도일의 딸을 왕비로 세우려다가 뜻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 중궁이 자기가 세운 바가 아니라 하여 온갖 계기로 이간하여 왔습니다. 또 중종이 엄밀히 해빈과 금승대군 유를 숨겨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조유래는 역시 그들의 일당입니다. 신들이 계달하려고 한 것이 이미 오래인데 그 기세가 날로 심한즉 종사의 대결을 생각하여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서 공공의 일을 폐하도록 하겠습니까? 청컨대 조숙이 그 죄를 밝히고 바로 잡았었사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의정부에 명하여 해빈 양씨를 청풍으로 상궁 박씨를 청량으로 금승대군 유를 상령으로 한남군 이여를 금산으로 영풍군 이천을 예안으로 정종을 영월로 각각 귀양 보내고 조유래는 고신을 거두고 가두었다. 성문치와 이예숭, 신맹지, 신숭지, 신근지, 신경지의 고신을 거두고는 먼 변지로 떠나보내어 충군하게 하였다. 환관 전균으로 하여금 한왁 등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요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발동하고 난을 도마는 싹이 종식하지 않으니 이제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 하였다. 빼앗는구나. 한학 등이 놀라고 황공하여 아뢰기를 이제 영의정이 중요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다시 어떤 대임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한염 정군이 이를 아뢰니 단종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부터 이미 이런 뜻이 있었거니와 이제 계책을 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속히 모든 일을 처판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학 등 군사들이 합사하여 그 명을 거둘 것을 굳게 청하고 수양대군도 또한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사양하였다. 정균이 다시 들어가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조금 있다가 정균이 다시 나와 전교를 선포하여 상서사 관원으로 하여금 대보를 들여오라는 분부가 있다고 하니 모든 대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변하였다. 또 명하여 제초관이 동부승지 성상문이 상서사로 내려가서 대보를 내다가 정균으로 하여금 경예로 아래로 받들고 가서 바치게 하였다. 단종이 경예로 아래로 나와서 수양대군을 부르니 수양대군이 달려 들어가고 승지와 사관이 그 뒤를 따랐다. 단종이 일어나 서니 수양이 엎드려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 단종이 손으로 대부를 잡아 수양에게 전해주니 수양이 더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고 오히려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명하여 부액해 나가게 하였다. 수양대군 이에 나와 대군청에 이르니 사복관이 시립하고 군사들이 시위하였다. 의정부에서 집현전부 제약 김예몽 등으로 하여금 선위 즉위의 교서를 짓도록 유시사의 의위를 갖춰 험가를 건정전들에 설치하였다.
세조가 익성관과 골룡포를 갖추고 백관을 거느리고 건정전 뜰로 나아가 선의를 받으니 그 선의 교서에 이르기를 나 소자가 방가에 부조하지 못할 때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아 궁중 안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므로 내 모든 사물을 잘 알 도리가 없으므로 흉한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켜 국가에 많은 사고를 유발하였다. 숙부 수양대군이 중의를 분발하여 나의 몸을 도우시면서 수많은 흉도들을 능히 숙청하고 어려움을 크게 건지시었다. 그러나 아직도 흉한 무리들이 다 진멸되지 않아서 병고가 이내 계속되고 있으니 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내 과득한 몸으로 이를 능히 진정할 바가 아닌지라. 아휴, 종묘와 사직을 수호할 책임이 실상 우리 숙부에게 있는 것이다.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으며 국가에 큰 분노가 있어 천명과 인심의 귀의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이 무거운 부하를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여 넘기는 바이다. 종친과 문무백관 그리고 대소의 신료들은 우리 숙부를 도와 조정의 아름다운 유명에 보답하여 무사람에게 이를 선양할지어다 하였다. 단종이 다시 좌승지 박원형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 저기하니 계이년 내 안평대군 이용이 반란을 꾀하여 숙부 수양대군이 이 사실을 나에게 고하고 평정하였다. 그러나 그 남은 일당들이 아직도 존재하여 다시 궤도에 벗어나는 일을 꾀하고 있으니 이 어찌 유치한 내가 능히 진정할 바이겠는가. 수양대군은 종실의 장으로서 사직에 공로가 있으니 중임을 부탁할 만하다. 이에 그로 하여금 국사를 임시 서리토록 하고 장차 이를 주문하겠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곧 국가의 대사인데 이제 그 유선을 받으니 기쁩니다 하였다. 세조가 사정전으로 들어가 단종을 알련하고 면복을 갖추고 건정전에서 즉위하였다. 한학이 백관을 인술하고 전문을 올려 하려니 그 전문에 이르기를 아래 백성이 도와 군왕이 되시니 우러러 천명을 받으셨고 큰 덕이 있어 그 보위를 얻으시니 국어 인심에 순응하셨습니다. 무릇 이를 보고 듣는 자라면 그 누가 기뻐 도무하지 않으리요. 공경히 생각하건대 총명 예지하시고 강건 수정하신 작품으로 그 신성하신 문무의 재덕은 곧 현 기업의 기속하는 바가 되고 그 위대하고 공렬한 수립은 진정 중한 책임을 사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직이 안정을 얻으니 조야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등이 다같이 용렬한 자주로 다행하게도 경사스러운 때를 맞아 저 서기 어린 해와 구름 속의 천명도 새로운 거룩한 성대를 얻어보고 태산과 반석 같은 바탕에서 다시 무강하신 큰 개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공경히 생각한 건데 우리 태조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으시고 이 대동의 나라를 가지셨고 열승께서 서로 계승하시며 밝고 평화로운 세월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주상전하께서 선업을 이어받으신 이래로 불행하게도 국가에 어지러운 일이 많았다. 네가 만든 것이지. 이에 덕없는 내가 선왕과는 한 어머니의 아우이고 또 자그마한 공로가 있었기에 장군인 내가 아니면 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진정시킬 길이 없다고 하여 드디어 되의를 나에게 주시는 것을 굳게 사용하였으나 협박한 거지. 이를 얻지 못하였고 또 종친과 대신들도 모두 이르기를 종사의 대계로 봐 어리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지라. 억지로 받아놓고 뭔 소리야. 필경 억지로 여정을 조차 경태 6년 윤 6월 11일에 건정전에서 즉위하고 주상을 높여 상왕으로 받들게 되었다. 이렇게 임어하는 초기를 당하여 의당 관대한 혜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므로 경태 6년 윤 6월 11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모반과 대이어 모반 또 자손으로서 조부모 또는 부모를 모살하였거나 또는 구매한 자,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살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와 고의로 살인을 꾀한 자, 고독 연매한 자와 다만 강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결정하였거나 아직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며 말이 왜 이래. 앞으로
감히 유지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거주로서 조해줄 것이다. 외람되게도 중대한 부탁을 이어받아 실상 두려운 걱정이 마음에 넘치는 바 실로 두렵고 상가는 마음으로 이에 큰 은혜를 널리 베풀어 경신의 치화를 넓히고자 하는 바이다 하였다. 예를 마치고 법가를 갖추어 잠들어 돌아갔다. 종친과 무무백한 기로 족친 등이 중궁에 하례를 드리니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날 밤 이고 무렵에 임금이 서청에 임하하니 병조판서 이계전 이조판서 정창선 도승지 신숙주 좌부승지 구치관 등이 입시하였는데 하동봉군 정인지를 영의정으로 삼았다. 합사는 나라의 큰일을 할 때 관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관청이 합동으로 일을 행하던 것이다. 충군은 죄인을 군사에 보충시켜 군역의 임무를 지게 하던 형벌의 하나이다. 합사는 임금에게 추청할 때 신하들이 그를 합하여 연명하여 상소하던 일 교장을 말한다. 부조는 성취이다. 구매는 때리고 욕보임이고 유지는 용서한다는 전지이다. 법가는 노부 임금 행차 거둥대의 의장 규묘 의식의 하나이다. 임금이 선농당에 재양하고 국학에 행차하여 석전례를 행하고 사단에서 활 쏘거나 무과 전시의 사단에서 활을 쏘는 것을 구경할 때 사용하는 의장이다. 전정의 반의장과 같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1일 을묘 2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해빈 양씨와 상군 방씨는 그 갓산을 정몰하라 하였다. 당초에 양씨는 낳은 여러 아들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불법한 행동이 많았고 양씨는 단종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궁중을 드나들면서 요구가 많았는데 세조가 이에 약간 절제를 가한 바 있어 양씨가 이를 원망하였고 그의 아들 수충군 이현이 교만 광망하여 불만을 품은 무리들을 모아서 날마다 술을 마시며 노름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또 은밀하게 이용에게 붙어서 일찍 계양군 이증을 달래어 말하기를 주상이 어리고 약한 데다가 질병에 쌓여있고 안평대군이 이미 대신들과 더불어 극비리 모의하고는 우리 어머니 해빈으로 하여금 궁중에 들어가 이를 총괄해 다스리기로 의논이 이미 정해져 있다. 또 안평대군이 인정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널리 인심을 얻은 데다가 이제 또 안으로는 궁중과 결탁하고 밖으로는 대신들과 연결을 맺었으니 무엇을 구하지 못하여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자주 나아가 만나지 않겠는가? 수양대군이 비록 엄중하고 명철하고 공정하긴 하지만 문에 빈객이 없고 고립하여 돕는 자가 없으니 이는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었다. 금성대군 이유는 그 집의 재산이 누거만에 이르고 성들이 호탕 방종하여 근신할 줄을 모르고 사치하고 참남하였으며 안평대군 용과 정이 가까웠는데 안평대군이 실패한 뒤로부터 항상 불만을 품어 오다가 드디어 화이군 이영과 더불어 협력하기로 무의하고 은밀히 해빈에게 뇌물을 주고는 안으로는 궁인과 결탁하고 밖으로는 황관과 연결되는 등 널리 그 일당의 성원을 수립하고 비밀히 무사를 불러다가 혹은 활쏘기도 하고 혹은 사냥하기도 하면서 가산을 기울여 은혜를 베풀었는데 혹시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급급한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그 계략을 알게 되었다. 한 명에는 이를 일찍이 제가하여 양호 유환이 없도록 하기를 청한 바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용이 복주에되어 골육간의 슬픔을 참아 말하지 못한 바인데 어찌 다시 금성대군을 논의하겠는가? 삼가고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한 명에가 아뢰기를 주인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사온데 은혜로서 대의를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원근데 깊이 유의하소서 하는 임금이 화근을 이미 제거하였는데 다시 또 지역까지 연연하겠는가 하였다. 한 명에가 다시 반복하신다라는 임금이 만약 그렇다면 서서히 그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의 일당을 제거하여 다시는 죄를 붙이지 말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골육 사이 어찌 다시 그 과오를 범하게 하겠느냐. 골육을 다 죽여놓고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유의 음모가 더욱 드러나므로 무슨 음모야. 무사람들이 모두 그의 제거를 청하였던 것이다. 유가 일찍 임금을 조차 주역을 배운 바가 있는데 임금이 그를 사랑하였고 또 골육의 온정을 생각하여 혹은 체업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유에게는 특히 곡진하게 깨우쳐 타이르고 그의 평생은
보전하려고 사람들의 말을 모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혹 누가 의심하고 두려워할까. 뭐 염려하여 매양 손수건을 써서 통문하며 물품의 정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는 오히려 법림과 원한을 품고 있었다. 양호 유화는 화관을 길러 그로 인해 화를 입게 만듭니다. 아이고, 이 왜곡된 역사를 어찌해야 되나.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단종에게 전문호를 치사하고 잠자로 돌아오다. 임금이 법가를 갖추고 경복궁에 이르러 광화문 앞에서 하련하여 도부로 권정전 서쪽들로 들어가니 백관이 반열대로 정돈하였다.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서 권정전 개성에 올라 전문호를 치사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지도는 이름하기 어려운 것이나 명백히 그 겸령의 덕을 보이셨고 대명은 용이한 것이 아닌데 범용한 자질에 그릇 미쳤나이다. 삼가절하고 받으니 놀랍고 항공하여 거조를 잃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의 타고난 성품이 천박하고 학문 또한 공수한데 지난번 어렵고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약간 연애에 불과한 미미한 보답을 드렸고 더욱 심력을 다하여 시종 그 정성을 붙이려고 하였더니 어제 하루아침에 이 엄명이 내리실 줄을 기약하였겠습니까? 아이고, 제3 사형함을 얻지 못하여 더욱 전전긍긍하며 회포만 간절할 뿐입니다. 이는 대개 엎드려 뛰어난 광인의 덕과 겸령하신 마음을 지니신 성상을 만나 드디어 잔열한 인품으로 하여금 참남하게도 크나큰 기업을 개성하게 하시니 신이 감히 그 수성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겠나이까. 편히 있을 겨를이 없을 것이며 부탁의 중하심을 생각하여 오직 길이 도모할 생각만을 가지겠습니다 하니 단종이 치사하지 말라고 명하여 드디어 익선관과 흑골룡포의 차림으로 경회로 아래로 나왔다. 임금이 또 익선관과 골룡포 차림으로 들어가 치사를 드리고 단종은 남쪽을 향하고 임금은 서쪽을 향하여 앉고 잔치를 베풀고 풍류를 연주하였다. 임금이 무릎 꿇고 잔을 올리니 단종도 또한 무릎 꿇고 받아 임금에게 수작을 건네니 임금이 또 무릎 꿇고 받아 마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양녕대군 이제 이하가 차례로 잔을 올려 7번 잔을 드리고 그치고 임금이 또 단종에게 잔을 올렸다. 예를 마치고 도부로 광화문까지 나와 연을 타고 잠자로 돌아갔다. 지도는 큰 덕이고 연애는 물방울과 먼지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추등 강물을 정지하고 각도로 하여금 매와 개를 바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조유례를 광량으로 유배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상령수령으로 하여금 금성대군 이유를 후히 대하게 하고 아우러 수종인까지도 적당히 공급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0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인수부를 고쳐 덕령부로 하고 단종에게 대한 공상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2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조하헌납 구종직이 사관원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양씨 및 박씨와 이유, 이전, 이여 그리고 성문씨 등은 혹은 배소로 보내고 혹은 충분하였는데 신등은 아직도 그 연유를 모르고 있으니 청컨대 그 죄명을 듣고자 합니다. 임금이 정격하기를 이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사실인데 너희들이 어찌 모르는가 하였다. 아이고, 저들끼리 해놓으니 알 수가 있나. 김종직이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선의 교수를 보니 흉악한 무리들이 건질되지 않아 병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짐작컨대 필시 이를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하니 청컨대 법으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마음대로 다 쳐내놓고 뭘 저것들이 나쁜 놈들. 무고하게 무고죄들을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0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장령 최청강이 사헌부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예조판서 김헌은 일찍이 그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기생 옥루아를 간통하여 자식을 낳은 바 있습니다. 대의저 삼군과 육경은 그 사람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의가 본시 예조에서 나온 것이니 더욱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김하를 판수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또 금성대군 이유 등의 죄명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그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죄명이 없지. 그냥 죽인 거지.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김하의 죄는 세종께서 특히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더욱이 이미 재상이 되었으니 무슨 임무인들 불가하겠는가. 이유 등의 일은 너가 어찌 모르느냐겠느냐 하였다. 최청강이 아뢰기를 김하의 죄명을 세종께 폭로하니 여거에 능통함으로 특별히 관대한 법을 좇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참판과 참의도 하지 않은데 하물며 판서이겠습니까? 윤상을 어지럽힌 사람에게 육경의 중임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죄는 비록 그러하지만 세종께서 이미 죄를 주지 않으셨고 또 일찍이 종부시와 한승부를 역임한 바 있는데 어찌 예조라고 해서 유독 합당치 않을 리 있겠느냐. 예조잖아. 예조는 그런 사람 하면 안 되지.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2일 병진 8번째 기사. 임금이 서상에 나아가니 승지가 성무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부터 사실한 그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니 춘추관에 전유하여 문종대왕실록에서 혹시 그 과실을 말한 곳이 있더라도 삭제하지 말라고 하라 하였다. 사실은 사관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2일 병진 9번째 기사. 영의장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이제 이유 등의 죄는 중하고 벌하는 경하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처단하소서는 임금이 정교하기를 유는 본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죄가 없지. 다만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 인해 약간의 과실이 있었는데 이제 배소로 보낸 것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 근기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 죄가 없지. 옛날 제왕들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위징이 당나라 태종에게는 일찍이 묵은 원한이 있었는데 태종이 즉위하면서 국사를 위임해 믿었던 것이니 이제 내가 이에 이르러 차마 골육을 살상하겠는가. 내가 즉시 불러오리려고 하나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다.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그 나머지 배수로 보낸 사람들도 역시 죄는 없다. 하고 정인지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그래 죄가 없지. 억지로 보냈지. 나쁜 놈.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2일 병진 10번째 기사. 임금이 정교하기를 정관종료 주회 및 공신개강, 문종실록 등의 편찬에 있어 내가 일찍이 이 일을 관장한 바 있는데 정관종료 같은 것은 내가 마땅히 고정하려니와 공신개감과 문종실록은 이제 일이 많아서 열람할 겨를이 없으니 하동부원군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본궁은 지면이 협소하여 조회를 받기가 어려우니 명일에는 정사를 보려고 한다 하니 도성지 신숙주가 아뢰었다. 반사하신 후에 계달할 만한 일이 없으니 청컨대 경복궁으로 황궁하여 조회를 보소서. 반사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주던 일이다. 상사에는 2죄 이하를, 특사에는 1죄 이하를 용서하여 주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첫번째 기사. 서청에 임무하여 정사를 보고 종친 제추 대간 시신들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두번째 기사. 예조판사 김하 형조참판 우효강을 주문사로 임명하였다. 김하가 아뢰기를 신이 이미 중한직책을 맡고 또 주문사에 임명되니 비록 노모가 있으나 어찌 감히 가는 것을 꺼리하겠습니까? 다만 대관들이 신이 예조의 장관으로 부당하다 하므로 항공하기가 끝이 없을 뿐입니다. 임금이 정교하였다. 대관의 말이 과하도다. 혐의하지 말고 관직에 나아가라.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세번째 기사 장령 최청강 조합납 구종직 등이 본사에 논의한 바를 아뢰기를 김하는 예조의 장으로 적당하지 않으며 이유 등 모든 사람들을 마땅히 법에 의해 처단하소서는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이에 최청강이 아뢰기를 유등이 안팎으로 결탁하고 서로 선동의 변을 지어 종사의 죄를 얻고 온 국민이 함께 통분해 하는지라 전하의 사언으로 이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이는 곧 상황 때에 있었던 일이고 또 종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 어찌 죄를 가하겠는가. 더욱이 저기한 초기에 있어 이당 관대한 법을 행하여야 하거늘 너희들은 어찌 이같이 각박한 말로 진달한단 말이냐 하였다. 최청강이 다시 청하는 임금이 정교하기를 옛날에 당나라 위징은 태종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데도 태종이 도리어 정성을 다하여 국사를 위임하였으니 그 당시 태종의 한 놈이 어찌 종사와 관계가 없었겠는가. 오늘의 이 일이 바로 이와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최청강이 다시 이르기를 태종의 일은 고조가 아직 살아있었고 건성 원길이 태종을 모해하려는 것을 위징이 이를 도운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상황이 나이 어리시고 종사의 대개가 오직 저는 한 몸에 달려있는데 저들이 법도에 벗어나는 일을 피하고 있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이 실상 다른 것입니다. 감히 법을 베풀어 처단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내 말이 그러지 않다. 물러가 다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네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김연지가 경력 김종순을 보내고 경기관찰사 안승효가 수원부사 조계팽을 보내어 전문을 올려 임금의 즉위를 할애하였다. 다른 도에서도 역시 그 전문을 올려 할애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5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계전 예조판서 김하 호조판서 이인손 이조판서 정창손 형조판서 이변 등이 아뢰기를 이유가 일찍이 안팎으로 결탁하고 많이 불의의 일을 저질러서 명하여 그 고신을 거두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도로 주고 계과 자신하기를 바란 것인데 이제 또 분당을 모아 난동을 꾀하였으니 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마땅하거늘 경기에 부처하게 하시고 공령까지 지급하시니 전하의 돈독하신 우애의 정은 비록 지극하다 이를 것이나 그 국가 대개에 어찌하겠습니까. 만약 차마 법에 두지 못할진대 청근대 고신을 거두시고 먼 변방으로 정배하여 보내시고 또 이에 관여한 일당도 역시 법에 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2000개는 태조의 서제로서 스스로 정파에 비하여 태조를 모해하려 하였는데도 태조께서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으셨다. 이제 한남군 영풍군에게 공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나의 생각으로는 몹시 박하게 여겨지는데 경등의 이와 같은 정은 가소로운 일이다 하였다. 이에 육조에서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6번째 기사 도승지 신숙주에게 전교하기를 경련이란 인주와 유신이 도의와 정치를 강론하는 자리이니 잠시라도 폐지할 수 없다. 내가 날마다 경련에 임하려고 하는데 다만 승지와 집현전의 사관으로 하여금 각기 일명만이 들어와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송원전료, 통감강모, 대학연의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에 긴절한 것인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군주가 대신을 접견할 때는 본시 많으나 미관에 이르러서는 얻어볼 수가 없어. 내 윤대하는 법제를 다시 행하려고 한다. 다만 그 중에는 간혹 참수하는 사람이 있어. 만이 이를 줬는다면 인주로서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나는 결단코 참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후세의 인주로서 혹시 믿는 자가 있을까? 두려우니 내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진대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몇 품 이상 진대하는 것이 옳겠는가? 또 무반으로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는 어떤가? 윤대와 경련을 하루에 아울러 겨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나는 하루 걸려서 하려고 한다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세 가지 서적이 모두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송원 절교는 근대의 일이라서 응당 먼저 강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대할 때 네 사람이 함께 들어와 오면 혹 지루한 감을 패하는 패단이 있고 또 각기 차대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등 그 사세가 자기의 품은 바를 다 진달하지 못할 것이니 두 사람씩 진대하게 하고 사관이 들어와 참석해 하소서. 그 참소로 말하면 성상의 짐작과 재단이 있습니다. 어찌 이것 때문에 폐지했어야 되겠습니까? 문반과 무반을 서로 바꾸어 행하게 하고 또 문종의 고사에 의하여 육품 이상을 진대하게 하는 것은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윤대는 문무관이 매달 세 차례씩 윤번을 돌아가면서 그 관사의 일을 보고드리는 일인데 대개 육품 이상이 4인씩 한꺼번에 하였다. 차대는 윤대할 때 다음 차례 임금에게 보고하던 것을 말한다. 진대는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나아가서 대답하던 일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7번째 기사 사헌부 의금부 형조에 전교하기를 도류한 자와 부처한 자와 안치한 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8번째 기사 경상도 가망포의 선군이 공력으로 인하여 익사했는데 명하여 치제와 부물을 내리고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해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3일 정사 9번째 기사 영접 도감관 민회가 아뢰기를 고부가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마침 본국에 오자 이와 같은 경사를 맞았으니 지휘 장웅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자 하니 모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어한할 수 있는 구의와 유의 일습을 지급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와 의논하고 이를 주었다. 구의는 갓옷이고 유의는 동옷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4일 무호 첫번째 기사 임금이 단종이 편치 못하다는 말을 듣고 경복궁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4일 무호 두번째 기사 주와 헌납 그 종직이 본원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유동의 일을 성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간 초기에 의당 관대한 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래는 너그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불기의 의무리들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청컨대 법에 의거하여 논단하도록 하소서. 기만은 세종조 때 비록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능은 있어도 행금이 없으므로 육경의 직책은 맡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례의 관원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법을 받는 터이라 더욱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정교하기를 유는 패역하고 순정하지 않으므로 우선 조금 징계해보는 것이다. 또 그 일이 내 일신관계에 그칠 뿐이므로 너희들이 무리하게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내 즉시 놓아보낼 것이다. 김한은 세종께서 이미 주의를 가하지 않으셨고 또 직사를 맡기셨으니 어찌 그 취하신 바가 없겠는가. 내가 행하는 일은 일체 세종의 고사에 의거한 것이다 하였다. 구종직이 다시 아뢰기를 상관께서 함께 제의하신 것이 아니라 사직의 안위가 실상 전하께 매어 있은즉 어찌 전하 일신에 그친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청컨대 중한법을 베풀어 처단하소서 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불계는 모반을 꾀합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4일 무호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건일 이유 등을 분별 처치함을 보니 각 사람마다 주에는 중한데 형은 경하여 여망에 크게 결려한 바 있어 제3 개청하였으나 윤호를 입지 못하여 분울함을 견딜 길이 없어 감히 죽을 죄를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신등이 거기 들으니 형법은 인주의 큰 고난이라 사사로움을 취할 수 없으며 난역이란
인신의 큰 죄인지라 조금도 사면이 용납되지는 않는다 합니다. 형법에 혹 사정이 있으면 군중의 마음을 복종시키기 어렵고 난역에 혹 사면이 용납되면 신인의 분우를 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하다면 국가를 가진 자는 큰 고난을 잡아 많은 신하를 억어하며 큰 죄를 다스림으로써 민중의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니 그 어찌 구차하게 사언을 쫓고 공의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간신, 황보인, 김종서 등이 이용에게부터 한 당을 이루고 중의로 결탁하여 법도 밖의 일을 획책하여 큰 환원의 깃털이 이미 임박하였으나 하늘이 신묘한 계책을 주심에 힘입어 바로 이들을 죽이고 안전케 하였으니 실로 우리 종사와 인민의 만대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유와 이영은 모두 용의 남은 일당입니다. 진실로 하늘의 죄망을 빠져나가서 생명을 얻어 보존한다며 이에서 더 다행함이 없는데 일찍이 감동할 줄 모르고 다시 전철을 되풀이하였은 지 관계인 홍약, 홍해 등과 맺고는 표사를 불러 모아서 서로 붕당을 삼고 왕래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그 행적을 속이고 감추었으나 마침내 그 일이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이 관대하시어 차마 그 죄상을 드러내서 명백히 법으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다만 군소만을 먼 변경으로 추방하시며 홍약, 홍해의 고신을 거두고 영은 다른 죄에 의하여 외방으로 추방하며 유는 관작을 삭달하는 명령마저도 필경정침하여 시행하지 않고는 또다시 그의 회개를 바라셨던 것이니 재생의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 죄악이 저와 같은데도 관대하시는 언전이 이에 이르시니 식견이 있는 자 분연하지 않음이 없고 모두 이르기를 그 나라의 지난 일을 미루어 앞날을 추측해보건대 그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거늘 어찌하여 그 죄를 분명히 밝혀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관용하는 것을 또한 간사한 자를 길어 재앙을 더하는 게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과연 개전하지 않고 밖으로는 이어 이전 정종과 더불어 편당이 되고 안으로는 양씨 박씨와 서로 통하여 결탁하고 다시 조유래 등을 끌어들이어 그의 신복을 삼고는 날새고 힘센 장사를 많이 길러 환란의 발동을 은밀히 선동하며 그럴싸한 은사가 위태롭게 헤아릴 바 없습니다. 또다시 천신의 지략으로 사전에 일찍이 도모하지 않는다면 신등은 나라의 기업이 아름다운 천명을 영구히 지닐 것인지 감히 알 길이 없습니다. 위태롭도다. 그 흉악한 음모의 자체가 너무나도 명백히 나타나서 참으로 신인이 함께 통분할 바이며 부재의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바이며 왕법이 있어 반드시 벌하고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바입니다. 본시의 의당 그 역죄를 폭로하여 온 나라에게 널리 알리고 유를 상고에 이를 과단하여 국법을 크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이제 다만 방출하게 하시어 외방 고을에 안처하든가 혹은 고신도 빼앗지 않고 가까운 지방에 귀양을 살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형이 되겠습니까? 난영을 일삼는 무리와 신자가 된 자와 어리상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유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죄는 실로 종사, 국가와 관계되는 일이므로 전하께서 사사로이 용서해 줄 것이 아닌데 전하의 오늘의 처리는 전하의 일시적인 사사로운 은혜이며 신등의 오늘의 일은 국가만대의 공의입니다. 종사와 생민의 억만대에 거지없는 복이 전하 한 몸에 매어 있사온즉 어찌 만대의 공의를 어기시고 일시사언을 쫓아서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생각하시기를 저 무리의 죄라는 것은 나를 해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었으나 신등은 망령된 생각으로 이러한 때를 당하여 국정을 보좌하는 책임이 이미 전하께 귀속되어 전하께서 편안하시면 국가도 편안하고 전하께서 위태하시면 국가가 또한 위태로운 것입니다. 저 무리들이 전하를 해하려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모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물며 저들의 흉한 업무는 또 분명히 어떻게 하려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하께서 또 이르시기를 즉위한 초기에 관대한 정치를 힘써 행할 것이요 까다롭고 각박한 다스림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민중을 너그러운 덕으로 통치하는 것은 비록 제왕의 미덕이나 난역의 죄는 종사의 안위와 관계되므로 그 다스림에 있어 오히려 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나아가 너그럽게 용서까지 한단 말입니까?
유 등의 죄는 오직 신 등만이 깊을고 법으로 다스려야 함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와 육조까지도 모두들 굳게 항쟁하고 있사온즉 이른바 모든 대부와 온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이러한 공의를 돌보지 않으시고 언로를 막으십니까? 대의로서 사언을 끊는 것은 현명한 인주라야 비로소 행하는 것이며 여론을 좇으면 후회가 없다 함은 바로 역경에 그 경계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크게 강단을 발휘하시고 구보 여의를 조추시어 유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명히 법으로 처단하시와 대중의 울분을 풀어주시고 인주의 권병을 굳히도록 하시옵소서. 더욱이 전하께서 새로 대권을 잡으신 터이오라. 일국의 시민들이 눈을 씻고 귀를 기울이고 있사온즉 그 고식의 분명한 단지를 오늘부터 시도하시옵소서. 깊이 생각하시옵기 엎드려 바라나이다 했으나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그 임금의 그 신하들이다. 나쁜 놈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4일 모 네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태묘에서 항궁하는 날 산붕 날에 가요가 없게 하고 다만 기로 유생들만 시립하게 하라 하였다. 산붕은 임금의 행차를 축하하기 위하여 버리던 가면곡인데 광대들이 가면을 쓰고 긴 옷을 입고 풍악에 맞춰 춤과 노래와 제담으로 연희하였다. 날에는 임금이 행차 때 악기를 쫓는 의식으로 광대의 노래와 춤을 곁들여 베풀던 의식이다. 가요는 임금의 황궁 때 성문 앞에서 교방 기녀들이 올리던 노래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4일 모 5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경태 6년 윤 6월 14일 이전에 있었던 중외 관서의 포흠과 모손 등 응당 추징할 물건도 모두 견면토록 하라 하였다. 포흠은 관청의 물건을 사서로이 서서 축내는 것이고 또는 그 물건을 말하고 모손은 관청의 물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게 자연적으로 축내는 것 또는 그 물건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4일 모 6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교하기를 종친 산품 이하에게는 각기 한 작업을 더 하되 창성대부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경예의 문무관 산품 이하에게는 각기 한 작업을 더 하되 통정대부에 이르러 그칠 것이며 전함 구전으로서 제거와 별자는 각각 산관직을 의 한 작업을 더 하되 다음 차례에 가자 할 때는 전의 달수를 아울러 계산한다. 물은 모든 유복친의 전함 학생에게는 모두 상관직 한 작업을 주고 내시부의 시직 산직 산품 이하와 학생에게도 모두 한 작업을 제수하되 아울러 통정대부에 이르러 거치게 한다. 충의위 충순위 별시위 내직원 사준원 갑사 선차방 의정부 중추원의 녹사에게도 모두 산관진 한 작업을 더하여 제수하고 각 품의 천전은 아울러 구제에 의하여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한다. 모든 관사의 이전으로 한직에 나아가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자원에 따라 상관직을 제수할 것이며 경외의 통정관 이상과 전함 당상관의 부형 자손 서재 성중 첩 자손 입후인 중 1위는 산관직의 한 작업을 대신 제수하고 통운대부 과의 교익 조봉대부 설략장군으로 가자한다 한 자는 비록 수령을 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울러 모두 제수하고 성균관, 교수관, 승문원, 훈련관의 권지와 사역원, 강의관, 재학, 사율원, 전의감의 전함 및 출신 권지, 해민국, 재생원, 서운관, 천문학, 풍수학, 금루의 전함 및 권지, 역산학관, 태일산학의 별자 전함, 사령서의 별감, 전함, 응사, 천구와 공장을 제외한 전함 학생, 사산제식, 감력관과 계만이 되어 탄핵을 입고 산관이 되었다가 서임되지 않은 자와 직임이 옮겨져 다음번에 산관이 될 자, 내수서의 서재 전함 학생은 아울러 산관직의 한 작업을 제수한다. 현재 취획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공죄로 장 100대와 사죄로 태 40대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예의에 의하여 모두 제수하고 한품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자는
그 한 품 안에서 가자하되 타품으로 승진하여 받을 수 없게 한다. 기로의 남녀 중에 양가의 사람으로 나이 70세 이상 된 자는 백신이면 정구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구품인 자는 종 8품을 제수하며 원직이 8품인 자는 종 7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는 한 작업을 띄어서 제수한다. 80세 이상인 자는 백신이면 종 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종 9품인 자는 정 9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8품인 자는 정 7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는 한 작업을 띄어서 제수한다. 90세 이상인 자는 백신이면 정 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는 정 7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는 두 작업을 띄어서 제수한다. 100세 이상인 자는 백신과 원직이 종 7품 이하에는 정 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는 세 작업을 띄어서 제수한다. 아울러 3품을 한도로 하여 거친다. 부인의 봉작도 이에 준한다. 참고로 70세 이상인 자는 백신이면 종 9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종 9품인 자는 정 9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는 한 작업을 승진하게 한다. 80세 이상 된 자는 백신이면 정 9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는 정 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는 한 작업을 승급하게 한다.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백신이면 종 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는 정 8품을 제수하며 원직이 8품 이상인 자는 한 작업을 띄어서 제수한다. 100세 이상인 자는 백신과 8품 이하인 자는 종 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는 두 작업을 띄어서 제수하되 모두 5품을 한도로 하여 거치고 여자의 봉작도 이에 준한다. 80세 이상의 남자와 부녀는 모두 면천을 허용한다 하였다. 전함은 전직이고 구전은 전주에서 당하관을 임명할 때 산망을 거치지 않고 임명한 임금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받던 일이다. 제근은 제조이고 선차방은 의정부에 속하던 관청인데 의정부와 육조 사이에 서류나 계본 등을 전달하고 수납하는 일들을 맡아보았다. 제학은 사학이고 사율원은 죄인을 신문할 때 신문하여 판결할 때 그 죄를 법률에 적용하여 죄의 등급을 매기던 팔품 아문이다. 계만은 계월법으로 거간하던 관원이 건무 한 달수가 차던 것을 말한다. 대개 외관은 30개월, 경관은 15개월이었다. 한 품은 한정된 품직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시 6월 14일 모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통감을 상고하니 당나라 선종이 태묘에 제할 때 예원에서 충문을 주달하는데 목종, 경종, 문종, 무종에게는 다만 사황제, 신, 모는 소고한다고 일컬어야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 황제가 목종에게 아우가 되고 경종, 문종, 무종에게는 숙부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고려의 상정 고금내에 의하면 모든 비에 대하여는 모두 국왕으로 일컬었으니 이제 종묘와 문소정, 문종실의 충문에 사왕신으로 일컬고 현릉에는 사왕으로 소릉에는 국왕으로 일컬도록 하소서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으로 행행하였다. 단정원 도승지 신석중에게 명하고 임금은 조합의 승지 구차관에게 명하여 명나라 양사신에게 청하여 경혜루 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단종은 남향하여 앉고 임금이 서양하여 앉았으며 명나라 사신은 동양에 앉고 구작을 행하고 바하였다. 임금과 단종이 각기 명나라 두 사신에게 초서피와 토표피 등의 물품을 주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장령 김계로가 본부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유등의 일은 단지 신등뿐만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신등의 말을 따르소서 하는 임금이 전교하기를 다른 사람이 죄가 있어도 오히려 혹 사면하는데 합류의 동기 지친을 사면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계로가 다시 아뢰기를 이는 사직의 대개이므로 전하께서 사설을 할 수 없는 바입니다 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건일에 이유 등의 죄성을 가지고 누차 천청을 번독하게 하였으나 유인을 받지 못하여 답답하고 분함을 이길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상벌은 군주의 권고난인지라 상벌이 적당한 연후에야 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가히 100사람을 권장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가히 100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형을 가하지 않으며 악한 자가 있어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찌 간특하고 흉악한 무리들의 자취를 건절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 문제는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되 친척이라 하여 편사하지 않았으니 옛날의 제왕들은 일찍이 사원으로 공의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유가 지난번에 무사와 결탁하고 불의의 이 일을 많이 행하여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도 상왕전하께서 지친에게 차마 형을 가할 수 없다고 이르시고 다만 고심한 거 드셨으니 곧 다시 내주셨으니 그 은혜 지극히 우악하였던 것입니다. 유호의 자신을 위한 계책은 마땅히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운 마음으로 조심하고 근신하여 성은의 보답을 도모함이 오근데도 이제 조금도 개전할 마음이 없이 다시 전철을 밟아 밖으로는 종친들과 연결하고 안으로는 공인 시녀와 결탁하여 난역의 선동을 깨하려 하는 것을 다행히 주상전하께 없어 그 기밀을 밝게 살피시고 잘 처리하심에 힘입어 그 흉계가 스스로 저지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계략이 그대로 행하여졌던들 그 회한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함께 통분해하는 바이며 천지가 용납지 않는 바인데 다만 기내에 부처하게 하시고 또 공름으로 지공하게 하시니 이것은 무슨 형벌입니까? 옛날에 위증이 태종에게 말하기를 형과 상의 근본 목적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으로 천자는 곧 천하와 더불어 함께 하는 바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의 대신과 육조와 대간이 합사하여 청하여 이른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옳은 자라고 하는즉 전하께서 사설을 하실 바 아닙니다. 어찌 우의 사언으로 종사의 대의를 잇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유등과 일당을 가냐 모든 사람들을 모두 법에 두어서 그 간특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건절하여 종사가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했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5일 김이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이승현 사람 김을려가 벼락을 맞아 죽으니 형과 충문을 내려 해계제를 행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5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제 상황의 탄일과 정조, 통지에는 여러 도에 올리던 전물과 박물을 면제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화, 조찬성, 이사철, 우찬성, 이계린, 조참찬, 강맹경이 아뢰기를 이효동의 주의는 다만 신등이 청할 뿐만 아니라 종친, 부마, 육조, 대간이 모두 그러합니다. 청가대 모름지기 법에 의해 주의를 받게 하소서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경등은 이미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다시 계달하는가 하였다. 정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성상께서 반드시 윤호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 이러한 청을 하겠습니까? 유의 일은 이 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죄는 가하지 않더라도 청근대 고신을 거두어 조금이라도 여망에 답하소서. 또 상령은 지역이 협소하고 관의 재정도 빈약한데 이제 공름을 사용하여 관가에서 지공하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참컨대 다만 미연만을 적당히 헤아려 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불가하다. 만약 들을 만한 일이 마치게 재차 청하기를 기다리겠는가 하였다. 미면은 쌀과 쌀아기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련에 나아가 송원 전료를 강독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선지하기를 이언은 아산으로 이전은 안성으로 정종은 양근으로 이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고보가 말하기를 어제 연해의 기생이 갑주를 입고 춤을 추었는데 이는 무슨 기회입니까? 아니 관반이 말하기를 이 악은 우리 강헌왕께서 싸움에 나가 승첩하는 상황을 형용한 것으로서 이름하여 정대업이라는 것이다.
하니 고보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악곡이 있는데 하나는 태평대무라 이르고 또 하나는 평정대무라 이른데 이는 태조 황제께서 안남 교지를 정벌한 뒤에 지은 것이다 하였다. 정대업은 정제와 제양 때 추던 춤인데 정제는 여악을 제양의 남악을 썼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 6월 16일 경신 5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기를 신등의 이유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죄성을 밝히고 바로잡으시기를 청하여 여러 번 성상의 어미를 번독하였으나 유윤을 잊지 못하여 더욱 분격함을 더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 들으니 난역을 꾀한 자는 왕법에 사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며 춘추에서도 난적을 토벌함에 있어 그 무리에 관여한 자를 더욱 엄하게 한 것은 악한 짓을 하는 자로 하여금 고립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등은 지난날 간악한 무리들의 나머지입니다. 앞수레가 겨우 넘어졌는데 엎어졌는데 오히려 그 밖의 자고를 고치지 아니하고 환란을 지을 마음을 속에 품고 안팎으로 체결하며 널리 신복을 삼고 은밀한 흉물을 꾸미는 등 화기가 언제 발할지 잠시도 예측할 수 없었는데도 다행히 하늘이 그 넋을 빼앗음에 힘입어 바로 실패에 드러났으며 예감이 이에 내막을 찾아 동년이 그 사정을 살피셨으니 불괴의 형성이 분명하여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즉 종사, 국민, 만대의 큰 주인이 사리로 보아 법에 의거함이 합당하고 아울러 상형대로 처치하여 신인의 분함을 쾌하게 하여야 하는데 성운의 관대함으로 다만 외방으로 축출하고 고년의 편히 거저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고 심지어는 관작을 삭탈하지도 않은 자도 있으니 그 범한 죄를 가지고 경량에 비교할 때 경중의 균형을 잃은 것이 어찌 이다지 현수합니까? 어른과 아이가 될 것을 세우고 모두 실망하며 신등은 분노를 한 나머지 1100번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성심이 어질고 우애가 또한 지극하시오. 주저하시고 차마 법을 가하지 못하십니까? 웃기고 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법에는 중한 것과 경한 것이 있으니 각기 알맞게 적용할 따름입니다. 난역과 같은 큰 죄는 천지간에 용납되지 않는 바인데 어찌 미루어두고 관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친을 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자그마한 분열하고 가하나 또 악역을 만난 또 그렇지 그것이 옳겠습니까? 관대한 법을 힘써 쫓는다는 것은 미세한 범죄를 과단하는 데는 가하나 중한 죄에 처해도 가하겠습니까? 사언으로 공의를 엄폐하는 것은 규문 안에서의 사이고 공의로 사언을 단절하는 것은 국가의 공입니다. 규문과 국가는 사체로 보아 같이 존중될 수 없으며 공의와 사언은 도리상 다 보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상의 일시적인 정은 비록 은혜를 중히 여기시고 공의를 가볍게 하려고 하더라도 국가만대의 대의를 생각하신다면 어찌 사를 쫓고 공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누누이 죄를 무릅쓰고 번독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상께서 이미 일륜의 변을 당하시고 스스로 해석하시기를 저 무리들의 성상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신등은 청컨대 이에 성인이 변을 당하여 처리한 것을 진달하게 하소서. 주공은 아우이고 관숙은 형이었는데 관숙이 무경과 작당하여 요원을 서로 선동하여 주공을 동요하게 하였는데 주공이 동정할 의사를 결단하고 기필코 관숙을 처형하고야 만 것은 어제 그 형제간의 정이 박하였었겠습니까? 이때를 당하여 무왕이 붕하고 성왕은 어려서 인심의 규칙가 굳지 못하고 국군이 위태로와 섭정의 중임을 나에게 맡겼는데 주실의 종사 생명의 안위와 존망의 기미가 신라보다 위험하니 내 한 놈을 내가 사설히 할 수 없는 것이며 고륙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난역을 선동한 죄로 바로잡지 않으면 이는 종사가 도리어 고륙보다 가벼운 것이니 결장의 거절을 중지코자 해도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공이 관속을 처형한 것은 종사와 생명을 위한 계책이었으니 어리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상으로 말하면 날마다 순 임금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를 삼았으므로 그 악함이 또한 지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 임금이 상에게 대하여 추방만 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이 역시 구차스럽게 인을 행하려 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와 이해가 다만 내 일신에만 관계될 뿐 종사와 국가에 간섭되는 바 아니기에 추방하는 것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노여움을 속에 간직하지 않고 원한을 즉시 잊어버리고 오직 친애할 따름이었으니 이 또한 지당한 일이 아니옵니까? 신등이 거기 전하에 보정하신 것을 청량하건대 이는 곧 주공의 섭정입니다. 유 등의 업무는 관체의 난동입니다. 전하의 한 몸에 종사 생명의 안위와 존망의 책임을 지고 계시온즉 전하들 해하려는 자는 그 죄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병기는 사람의 마음보다 무서운 것이 아닌데 시풀은 막야도 그 아래가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험하여 유 등의 흉모를 보듬어 보건대 그 뜻이 또한 무섭지 않습니까? 설령 저들의 흉모가 수행되었던들 오늘 얻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이어 아니가 종사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사슬은 바로 주공이 관숙의 일을 맡는 것과 서로 같은즉 오늘날 이를 분별해 처리해야 함에 있어 어찌 주공의 한 발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주공은 역시 고대의 큰 승인이십니다. 은희와 경중을 주공이 어찌 몰랐겠습니까? 종사는 국가만대의 종사이니 유독 전하만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며 형법은 국가가 만대의 형법인지라 역시 전하만의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은혜에 빠져서 종사에 관계되는 큰 죄인을 기필코 용서하시어 국가 형법의 막중한 공도를 폐지하시려고 합니까? 비록 상을 근심하던 순임금의 정으로 참아 못하신다 하더라도 유독 관숙을 처형한 대의를 생각지 않으십니까? 설령 전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보존케 하신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공인은 어찌하여 종사되게는 어찌하며 후세 시비의 인은 어찌하시렵니까? 설사 권력인 까닭으로 아직은 차마 법에 의하여 차단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 여타의 분소들은 무슨 가강한 바가 있어 또한 천벌을 늦추려 하십니까? 새가 궁하면 나무를 쪼아 파고 짐승이 궁하면 후려친다고 합니다. 전후에 많은 불순한 무리들이 항시 불만을 품고 구차스럽게 도망해 사는 자도 아직 많으니 법을 기울이는 우환을 끼치지 않을는지 또한 어찌 알겠습니까?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이래하여 신등은 더욱 마음을 졸이며 굳이 다투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전하께서 몸소 큰 난을 진정시키고 손수 큰 감기를 떨치시어 여악한 기운을 깨끗이 썰어 없애시니 온 우대가 그지없이 확정된지라 정히 지난날을 거울 삼아 새로 받으신 천명을 길이 도모하며 법을 잡아 신하를 억하시고 사견을 버리시고 공론을 쫓아야 하는 새로운 기틀을 맞이하셨는데도 다만 정사는 너그럽게 용납함을 힘쓰시고 어리는 관대함을 승상하시면서 오직 신녀로 독단하시며 오로지 예명에만 맡기시고는 조정의 공의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언로의 경책도 돌보지 않으시니 장차 보상들은 머리를 움츠리고 감히 바로잡지 못하며 간과는 입을 다물고 감히 논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чин과 건시까지도 역시 다 굳게 함구하게 함으로써 옳은 것은 들어 올리고 옳지 않은 것은 그치게 하는 보좌의 도가 폐지되고 상하의 정이 막히게 될 것이니 이 또한 크게 불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축복하고 신뢰하는 마음에 보답하고 경신을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의 명철한 군주는 그 지존함을 스스로 지존하게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모으려고 여러 사람의 뜻에 쫓아 중론이 옳다 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중론이 그르다는 것을 그르게 여겨서 한정사 한사물에도 반드시 중론을 상고하여 중론이 같으면 이에 채택해 나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형을 가하고 상을 베푸는 큰 고난은 더욱 삼가히 마땅히 3번 받들어 평이하는 뜻을 못받아 하나로 정죄하는 방법을 다하는 것이니 어찌 특끌만한 것이라도 사설을 용납하여 쉽게 처리하겠습니까? 사헌이란 언제나 공의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고 고식이란 흔히 대체를 방해하는 법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허심탄회하게 이를 체납하시고 사견을 버리고 심찰을 하여 자문을 무익하다 이러지 마시고 전단이 해롭지 않다 이러지 마시며 여론에 따르시고 국법을 바로잡으시어 유 등의 모두 법에 붙임으로써 대악을 징계하시고 대의를 밝히시며 대강을 굳게 하시며 대병을 엄하게 하시오면 종사가 이에 다행함이 없고 국가 또한 이에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상형은 일정한 형벌이고 규문은 사가이며 주실은 주나라이고 생령은 생민이고 결장은 시경의 빈푼 파버장에서 나온 말로서 주공이 출병하여 창끝이 부서지도록 그 아우 관체를 토벌한 일의 대의 멸친의 고사이다. 막야는
큰 창을 말한다.